자, 이번 시간은 선인무형, 지난 시간은 선인대좌형을 배웠죠? 선인대좌형이 있으면 선인하고 선인이 앞에 마주보고 있더라. 장군하고 있으면 뭘까요? 예, 장군 대좌형이죠. 자, 오늘은 선인무형, 선인이 춤을 추는 형국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똑같이 선인이니까 왜 선인병인지 보고, 그 다음에 무형을 쓸 수 있는 말, 즉 춤을 출 때는 어떤가. 선인 무수형이에요. 원래는 실은 소매자락을 이렇게 소매자락을 갖다가 어때요? 너플너플하죠. 이 소매자락 바깥으로 물이 가야 돼요.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선인 무형인데 왜 무형이라고 하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이 춤을 추는 형국. 보세요. 한번 볼까요? 자, 위에 삼태사, 수삼태, 삼태복의 삼태. 삼태봉은 굉장히 중요하죠? 정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삼태봉이 있고 그 밑에 귀인이 있네요. 그죠? 귀인이니까 금성체죠? 금성체. 다시 이게 목성체로, 이게 다시 또 삼태봉이 또 들어가 있네. 그죠? 삼태봉이 있고, 그 다음에 금성체가 있고 삼태봉이 있으니까 굉장히 귀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죠? 그 다음에 목성체가 되죠. 목성체로서. 그 다음에 목성체로서 귀인이 돼. 이게 귀인이 되는 거죠. 목성체, 그 다음에 토. 목이 토에 뿌리 박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세죠. 그리고 이 목은 어때요? 이 위에 화가 화기상태죠. 화가 나무를 불태우니까 굉장히 빛이 나겠죠. 그러니까 문장가의 기질이 여기서 벌써 나타나죠. 문장가의 기질. 문장가의 기질도 나타나면서 뭔가 굉장히 기운이 센 기운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목으로 해서 다시 여기에 됐어요. 자, 여기 보면 우백호는 좌청룡이 약간 이게 틀었죠.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물이 안에 물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걸 역수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수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무수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 백호자락이나 청룡이나 백호자락이 이렇게 나갔을 때 끝에서 청룡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 있으면 이게 청룡이다 그러면 이 바깥으로 귀성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물이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것을 갖다 역수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이 요성이 바깥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순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거꾸로 나가야 돼. 이렇게 거꾸로. 만약에 백호자락이 거꾸로 이렇게 됐을 때 이걸 갖다가 무수예요. 소매자락이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죠. 숫자가 소매 숫자를 하요 이게 춤을 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수호라고 그래. 무수호. 백호자리에서는 무수호라고 그래. 이렇게 우백호 이렇게 나갔을 때. 근데 그러니까 물이 어때요? 치어 들어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무수형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선인 무수형인데 선인 무형이라고 줄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선인인데 앞에 보니까 어때요? 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가 있고 기라는 건 깃발이 있고 북이 있고 횡금안이 있어요. 자, 기고가 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 앞 시간에 우리가 볼 때 이게 만약에 기고가 있으니까 이거 분명히 장군이죠. 근데 선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장군의 기질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횡금이다. 이것은 검은고는 누가 해요? 선비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이 나타나요. 여기는 문이. 그 다음에 또 천봉이 또 있네. 이렇게 문필봉이. 그러니까 이 앞에는 문과 무가 같이 섞여 있죠. 근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앞에 보이는 게 무관이 쓰는 기고사가 있으니까 아하,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굉장히 귀하면서 삼태봉도 있고 귀인봉도 있고 삼태봉도 있고 문장가의 기질이 있는데 문장가의 기질이 있지만 나중에 나타나고 먼저 제일 앞에 있는 기고사 이 무관의 기질이 먼저 나타나요. 무관의 기질이 나타나고 나중에 문장가의 기질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추론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것을 쓰고 나서 과연 어떤 사람이 나왔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밝혀내야지만이 풍수지가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장군왕의 조예요.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장군왕의 할아버지를 쓰고 나서 그 뒤에 발복이 어떻게 했느냐? 12년은 가난했고, 제일 먼저 12년 동안 굉장히 가난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절도사가 나오고 한 명이 나오고, 절도사는 뭐죠? 군인이죠. 그 다음에 대장군이 나오고 또 군인 나왔네요. 그 다음에 50년 후에 과거에 합격했다 문장가지요. 또 두 사람은 신동이 나왔다. 자, 신동이 나왔다. 이게 문장가지요. 나와 대대로 벼슬세례를 부가 끊이지 않았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사람들이 나왔느냐 하는 얘기죠.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먼저 터의 내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조산이죠. 죄송합니다. 자, 조산이 특이하게는 수3태를 넣었다. 조산이 벌써 3태수니까 뭐예요? 재상 정도 나타나는 기운이죠. 수3태로 특이하게 일어났다. 3태봉 아래 장래 귀인이 있다. 귀인이 있으니까 장래 귀인이죠. 막내 귀인. 그러니까 벌써 문장가의 기질이 어마어마한 귀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큰 인물이 나타날 것을 보여요. 또 칠매 갈등졌다. 3태 또 일어난다. 다시 또 3태가 일어났다. 그리고 목성을 일으킨다. 자, 이 목성이 일으켜서 날개를 완벽하게 개장을 했죠. 그리고 그 안으로 천심에서 토성체, 목성체로 해서 여기에서 혀를 맺었는데 백호자락, 청룡자락이 거꾸로 바깥으로 나가서 이 물을 감싸기 때문에 무수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선인 무수형이 된다. 춤을 추는 것처럼 됐다. 그래서 가운데에 토성이 있다. 복도 목성체 입혀졌다. 이렇게 해서 선인 무수형이, 그 다음에 여기는 문장가의 기질과 무관의 기질이 같이 나타나. 문장가의 기질이 있더라. 그 다음에 바깥의 기운 봅시다. 바깥의 기운은 뭐예요? 명당 기운하고 청룡하고 백호사하고 물하고 조산이죠. 터의 외에는 세 개의 연못이 있다. 자, 벌써 여기서 나온 물 하나, 여기서 나온 물 하나, 좌청룡이야. 우백호, 좌청룡, 저기서 나온 거, 이 세 개의 물이 있으니까 벌써 부가 쌓이죠. 부가 쌓인다는 말을 들 수 있죠, 그죠? 또 어때요? 기구사가 있더라 앞에. 그러니까 무관이 나타나겠죠. 무관이 나타나. 또 자, 횡금안이 있으니까 횡금안과 문필봉이 있으니까 문장가도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문장가도 나타나고 무관이 나타나겠죠. 이게 벌써 내기는 어때요? 내기는 큰 삼정승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귀의 기운을, 부귀한 기운을 가지고 있고, 외기에서 벌써 무근과 무의 기운과 문의 기운이 나타나니까 벌써 예측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얘기는, 근데 12년이 가난했다고 나왔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을 갖다 과연 어떻게 해설을 해야 될 것이냐, 어디에서 나왔을 것이냐. 그럼 대충 나왔죠, 그죠? 절도사가 나왔다. 아마 여기겠죠. 이 기고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장군이 나왔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50년 후에 과거에 합격했다. 분명히 횡금안도 있고 천필봉도 있으니까. 또 두 사람의 신동이 나왔다. 앞으로 여기서, 이게 벌써 여기에서 다 정해진 거죠. 왜 필봉이 있으니까 신동이 나온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12전이 가난했느냐? 왜 이걸 쓰고 나서 바로 발복을 안 하고 몇 년 했어요? 1기 동안. 이게 여기서도 1기가 나오죠? 12년이 나오죠? 이게 쓰고 나서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항상 묘를 쓰고 나서 1기가 지나고 나야지만이 발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발복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여기 나왔네요. 자, 처음 12년이 가난했던 것은 왜 가난했느냐? 여기에 보면 원진수라는 게 있어요. 원진수는 멀리 저기 나오는 물이죠.
물이 멀리서 나와서 결국은 여기서 합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부가 되겠죠. 이 원진수가 굉장히 멀다는 얘기예요. 원진수가 뒤에서 가깝게 내려오면 바로 여기서 뭉쳤으면 바로 보겠는데 멀리서 뭐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재물이 모이지 않고 명당수 굉장히 멀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고 나서 뭘 뜻해요? 물이 이렇게 가고 우선수 좌측에서 우측으로 갔죠. 좌선수로 가고 여기는 우선수로 갔죠. 이렇게 역수가 됐죠. 역수가 됐으니까 여기서 벌써 부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리고 먼저 부가 나온 것은 앞에 기고사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절도장군이 나왔다. 후룡일제는 목성이다. 예, 목성이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자손이나 명성을 얻는다. 그리고 50년을 과거에 합격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 뒤에 목성체와 그 다음에 장래 귀인도 있고 상태봉이 있으니까 벌써 여기서 문장가의 기질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가 끊이지 않았다. 또 외양의 천봉의 독수하니 신동이 나왔다. 즉 천봉이 수려하면 어떻게 돼요? 보통 대체적으로 신동이 나타난다. 두 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 둘이가 과거에 급제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선인무형 전체적으로 봤죠. 자, 터의 내기는 문간의 기운이지만, 그죠? 이건 문간이죠, 거의가. 무간이 없어요. 화성체도 없잖아요, 그죠? 화성체가 있어야 되는데, 금성체. 그리고 목성체하고 수성체밖에 없잖아요, 금성체. 그죠? 화성체가 없잖아요, 금성체도 없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무간이 없지만은 어디 있다? 이 명당의 바로 앞에 기고사, 즉 무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무가 나왔다. 즉 선인무형은 청룡이 무수호 형상을 마서이다. 요게 그죠? 그래서 선인무수라고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실제로 무수호는 만약에 요게 이렇게 역수가 물이 나가는 역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갔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요성이 나갔으면은 빠져나가니까 이항을 주고 가는 거예요. 쭉 빠져버려요. 이게 어때요? 역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걸 가닿죠. 이렇게 막았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보고 이 무수형이라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다 따질 수 있어요.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이 선인무수형이 됐을 때 이러한 것들이 이것이 혈에서 보이면 또 안 돼요. 뒤에 나가 있는 요성이라고 그러죠? 요성 뒤에 나와 있는 거. 왜 이것이 나올까요? 춤을 출 때 도포자락이죠? 도포자락이 흘러 나가죠, 이렇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가, 그죠? 소수자니까. 그래서 선인무형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선인무형 볼까요? 자, 선인무형.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설이 가능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내기를 먼저 보세요. 내기는 뭐예요? 내기는 조종산에서부터 쭉 내는 턱까지 내려오는 기운. 이것이 내기죠. 외기는 뭘까요? 청룡, 안산, 물, 조산, 백호, 청룡백호, 이것이 전부 다 외기죠. 그러면 현무는 내기일까요? 외기일까요? 북현무. 내기죠, 내기. 그죠? 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셔요. 내기는 뭐예요? 이것이 외기죠, 외기. 자, 이 내기하고 외기를 왜 얘기할까요? 이게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들 혹시 풍수지리의 경전을 알고 계시죠? 풍수지리의 경전은 뭐가 있죠? 한나라 때 청호경이라는 게 있죠? 한나라 때. 한나라 하면 BC 200년이죠? BC 200이니까 기원전이에요. 그 다음에 기원 후 AD. 기원 후 200년. 이때가 뭐예요? 동진시대 때 곽박이가 쓰죠? 곽박이 쓴 뭐예요? 금난경 있죠? 이 두 개가 우리가 풍수지에서 말하는 경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유교에서도 경전이 있고 불교에서도 경전이 다 있어요.
이 풍수지리 경전 청호경의 제일 마지막 귀절에 풍수를 정의를 하는 말이 나와요. 내기는 풍수지리에서 이 내기는 즉 조산에서 쭉 내려오는 이 내기는 뭐라고 했냐면 맹생한다. 이 맹생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싹을 틔운다는 거예요. 싹을 생명의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내기라는 씨앗이다. 어떤 씨앗? 무관이 될 수 있는 씨앗, 문관이 될 수 있는 씨앗,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 씨앗, 출세하는 씨앗, 경찰관이 되는 것, 장군이 뭐 될 수 있는 씨앗이라는 거야. 내기는 이게. 내기는 맹생하고 그 다음에 외기는 뭐냐? 청룡백호나 물이나 안산초선은 이런 것들은 이 씨앗을 갖다가 싹을 틔워서 형체를 만드는 것이다. 외기는 성형한다 라고 말해요. 성형한다. 즉 여기가 장군의 기질이 있는데 바깥에 뭐가 있어요? 기고사가 있으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너는 장군이 될 거야 라고 맞춰버린다는 얘기예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기하고 외기가 똑같아야 되겠죠. 자, 씨는 장군감인데 바깥에 보니까 문관, 저기 다른 무관이 있어요. 자, 문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문관이 되겠죠? 혼란이 되겠잖아요. 그죠? 즉 내기하고 외기가 같이 맞아떨어지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씨를 갖다가 싹을 틔우는 것이 외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씨도 중요하지만 바깥의 기운도 중요하다. 외기. 그래서 이 물도 중요하고 안산도 중요하고 청룡백호도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내기와 외기가 내외 상승하면 즉 내기하고 외기가 서로 맞아떨어지면은 뭐라고냐? 풍수는 자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내기는 맹생하고 외기는 성형하니 내외가 상승하면 풍수 자성이다라고 풍수지리를 갖다가 정의를 해놨어요. 뭘로? 내기하고 외기다는 얘기예요. 내기하고 외기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지만이 이것이 풍수지리다. 여러분들은 풍수지리를 뭘로 알고 있어요? 장풍득수? 장풍은 뭐예요? 장풍득수는 뭐예요? 외기죠. 바깥의 기운만 있으면 되겠어요? 씨앗이. 그러면 여러분들 내기가 더 중요할까요? 외기가 더 중요할까요? 엄밀히 말해서 내기가 더 중요하겠죠. 씨앗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온도와 습도와 바람과 물과 이런 것들 전부 다 온화해야지만이 이 꽃이 피죠. 씨가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내기가 무엇이고 외기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안 배웠어요. 왜? 풍수경전을 이해를 못하니까. 청호경에 분명히 풍수지리의 이론의 근거를 풍수지리가 뭐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장풍득수를 해요. 장풍득수의 준말이 풍수지리래요. 잘못됐죠? 자, 이 시간은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 우리가 풍수지리를 다시 배워야 되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 세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옥수진경에서 이건 실은 이제 제일 청호경과 금난경 즉 풍수지리 경전에 충실한 책이 옥수진경이에요. 이걸 누가 썼어요? 일행선사가 당나라 때 일행선사가 오성론을 만들고 장자미가 이것을 가지고 옥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유윤중이하고 최원정이가 해설을 해가지고 옥수진경을 만들어요. 장장 3,500페이지죠.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참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제가 다 번역해가지고 최초로 강의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앞에 선인대자영하고 선인무영 두 개를 제가 벌써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보고 왜 이러한 이치가 나오는지, 왜 선인이라고 그러고, 왜 무자를 붙일 수 있고, 왜 무자를 붙일 수 있고, 왜 장군이 나오고, 왜 세 명이 나오고, 왜 한 명이 나오고, 왜 신동이 나오는가. 이런 이치를 갖다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보세요. 항상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형상을 보고 어떠한 이치를 깨우치죠. 이치를 만들잖아요. 이치가 뭐예요? 아, 여기에서는 장군이 나온다. 그 다음에 문관이 나온다. 무관이 나온다. 몇 명이 나온다. 몇 년 동안 했다. 이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수가 나오죠. 수. 자, 몇 년 후에 발복한다. 몇 명이 발생한다. 숫자가 나오죠. 수.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라고 그래? 형상이죠. 상이죠. 상이죠. 그래서 이상수라고 그래요. 이 상에서 이치를 밝혀내고 또 숫자를 밝혀내는 거예요. 이것이 풍수질이에요. 이상수 이론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 주역에 나옵니다. 주역의 이론에 나와요. 이상수 이론이. 주의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풍수질을 풍수질은 하나의 학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무조건 그냥 대충 그렇게 될 것이다. 이치가 있어야 돼요. 왜 선인이라고 그랬고, 왜 옥녀라고 하고, 왜 장군이 나오고, 왜 10년 후에 나오고, 왜 한 사람이 나오고, 왜 과거에 급제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 형상을 보고 그 이치를 할 수 있다. 즉, 이것이 풍수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이 되는 거죠. 아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것을 계속 해 나갈 거예요. 200개, 실질적으로 옥수진경의 산도 한 2000여 개가 나옵니다. 전부 다 한번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내기와 외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왜 이러한 형세를 붙였는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혀를 쓰고 어떻게 하는 건가. 국세가 굉장히 커요. 자, 이런 것들을 서서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다음 시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